주제 갑니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최상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게 됐어요.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참네. 참 생긴 거 하면은 참 뭐 많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니까 답답합니다. 그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대충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나가면 우리로서 제일 좋죠.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나가는 놈이면 제일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은근히 장난질을 좀 치는 놈이더라고. 정말 놀랍게도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은근히 이게 야비하고 은근히 이게 얘네들이 좀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재난지원금 이거 좀 분배를 하자. 4조 정도 가지고 재난지원금 분배를 하자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재경부 장관하고 재경부 공무원들 재정이 없다, 예산 없다, 그 쌩 난리를 치면서 결국에 그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재난지원금 편성했잖아요. 그 참 보면서 이 경제부처 공무원들 이것들 되게 이게 꼼수가 장난 아니네. 이것들이 은근히 우리 연맥이네 라는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상목은 바로 그런 장관 밑에서 차관 또는 이 장관 밑에서 차관도 하고 국장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놈이니까 사실 안 봐도 빤한 놈이에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참 그때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재난지원금 편성되는 거 보면서 우리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편성하자니까 그 재경부에서 정말 머리 싸매고 다니면서 반대했잖아요. 재정 고갈된다고. 그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권 바뀌니까 바로 6조 원으로 액수가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재경부 공무원, 우리가 보통 모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피아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최상목 대표적인 모피아예요. 모피아니까 그 모피아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이걸 뭐 재경부 마피아라거든요. 재정부 마피아. 자, 모피아 그러니까라고 하는데 이 모피아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최상목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최상목이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 사이에 상당히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한덕수가 탄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율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고 볼 만한 대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윤석열이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어젯밤하고 오늘 오전 사이에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확 오릅니다. 한꺼번에. 윤석열이가요 12월 3일 날 사고 쳤을 때 그때 환율이 14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1440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30원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어젯밤과 오늘 오전 사이에 얼마가 움직이느냐? 어젯밤하고 오늘 사이, 이 하루 사이에 30원이 움직입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장난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니 계엄령 터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그런데 그 계엄령 터지는 순간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이때 올라 버린 거예요. 어제 밤 사이에. 이거는 뭐다? 장난질이 들어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12월 2일 그때 환율이 141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까지 우리나라 환율은 145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하고 오늘 사이에 148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 이 새끼가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최상목 경제팀 어젯밤에 환율로 장난쳤답니다. 그래서 이 최상목이라는 놈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이 새끼가 뻘짓한다 그러면 바로 내쫓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2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계엄령이 터진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대충 좀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한번 또 껑충 찌솟죠. 이때가 언제? 윤석열 탄핵 1차 실패했을 때 껑충 찌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성공하고 난 다음에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가 했는데 한덕수가 들어서서 계속 어깃장을 놓으니까 다시 환율이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또 치솟습니다. 거의 이 정도 치솟았구나. 거의 이 정도.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계엄령 때고요. 이게 1차 탄핵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다?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했을 때예요. 1차 탄핵 실패했을 때하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 계엄령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변동이 일어났죠. 이게 다 한덕수 때문인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덕수 탄핵 직전에 이렇게 환율이 뜁니다. 이때가 정말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탄핵 1차 실패 때나 계엄령 때 뛴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여기를 띄워버렸습니다. 단순히 한덕수 탄핵 요거 때문에 아니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권한대행 탄핵인데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급등 급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엄령 때보다 이번에 더 크게 환율이 출렁대는다는 게 말이 돼요? 탄핵 실패했을 때보다 거부권 했을 때,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때 더 많이 환율이 출렁거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실게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여기에 갑자기 그나마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는 틈인데 갑자기 환율이 팍 뛰는 이 시점이 한덕수 담화 있을 때고 한덕수 탄핵이 있을 때고, 그러니까 한덕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뛴 겁니다. 어저께 한덕수가 담화문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담화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엄령 때보다 거의 2배 정도로 환율이 뛰어버려요. 한덕수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이렇게 또 뜁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인가? 글쎄. 제가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그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 환율 그래프입니다.
자, 환율이 크리스마스 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특히 그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슬슬 올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안정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한덕수가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환율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 한덕수가 담화문 발표한 그 직후부터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제 밤사이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직전에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가 1450원대인데 1480원입니다. 1486원. 딱 30원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계엄령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성장한 꾸준히 올라간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어제 하루 동안 한덕수 때문에 오른 겁니다. 한덕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한덕수가 되게 파문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한덕수 파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한덕수가 담화문 발표를 한 이때 계속 올라야 되는데 왜 한덕수 탄핵 직전에 이렇게 환율이 더 치솟았지? 이렇게 환율이 치솟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12월 3일 이날 우리나라 환율은 1417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환율은 1459원입니다. 계엄령 선포 때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오른 환율은 42원 정도죠. 42원. 자, 한 달 동안 42원 올랐는데 한덕수 때문에 38원이 올라버린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환율 변동을 본 겁니다. 자, 이 환율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최근이고,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한번 잘 보실게요. 이 환율 변동 그래프인데 이거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있었던 환율 변동 그래프를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이 환율 변동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이런 거 보고 뭐냐면 이제 봉이라고 그러죠. 일봉이라고 그러죠. 일봉. 보면은 환율이 몇 원 정해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이렇게 일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봉이에요, 봉. 이게 뭐냐면 그만큼 변동이 심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참 심했네요. 그죠? 자,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의 환율 변동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일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가만 쭉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얼마나 이 환율이 크게 변동이 됐는가 이게 다 이렇게 그 그래프 봉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액수가 정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환율의 변동이 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건 일단 시간대별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봉이 이렇게 심하죠. 이건 뭐냐면 변동이 그만큼 심했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마치
생선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삐쭉삐쭉삐쭉삐쭉 드러나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똑같이 변동은 많았지만 여기는 그렇게 삐쭉삐쭉 봉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봉이 변동이 심합니다. 여기는 그래프가 또 정반대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보통 이걸 왜 이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차이가 나느냐고 좀 여쭤봤더니 이게 거래량이 많은 경우,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컸던 거, 시간대별로 나눠봤을 때, 혹은 날짜별로 나눠봤을 때, 이 거래 그 가격의 변동이 심했던 경우 이렇게 봉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봉, 월봉, 시간봉, 분봉, 뭐 10분봉, 뭐 30분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가격 변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시간봉이면은 1시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일봉이면 하루 동안의 시간 그 가격 변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변동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설명하는 게 또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 이 가시 모양처럼 생선 가시 모양처럼 삐죽삐죽삐죽 나와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 변동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처럼 그렇게 삐죽삐죽이 없는 부분은 그냥 대체로 무난하게 가격이 형성됐고 시장이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삐죽삐죽한 부분,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하게 그래프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시장의 변동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요런 같은 경우에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액수에 도달하면 갑자기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마치 칼로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액수에서 일정한 액수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가격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똑같은 일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 시장에서 뭐라 그러지? 아, 참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오드리님께서 분봉, 월봉, 주봉, 일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 헷갈리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특히 이 화면처럼 여기 가운데 한쪽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래프를 잘 보세요. 마치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일정한 액수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곧바로 하락세로 바뀌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시장의 그 외환 당국이 개입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 뭐 한국은행이 됐든 뭐 우리나라 뭐 다른 그 재정부가 됐든 이런 데서 개입을 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요.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옆에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확인을 해봤어요. 딱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환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한 액수 이상으로 외환이 오르게 되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바로
그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을 보면은 그 연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는 이런 외환 시장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환율 기사도 쏟아지죠.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사이에, 오늘 오전 사이에 외환당국, 한국은행이나 이 재정부 등에서는 환율 방어를 아예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환율 방어를 안 하니까 갑자기 환율 관련된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덕수 탄핵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계속 조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저 이렇게 그래프 막 보여드리고 이때와 이때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외환당국에서 지난 한 달 내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오고 있었는데 딱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는 외환 시장에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환율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다가요. 한덕수가 탄핵되고 나니까 환율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금 아까 제가 11시쯤에 본 환율은 146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어젯밤에 1480원이었는데 현재 1460원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세요. 1460원대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보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라는 보도만 나오지 한덕수 탄핵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한덕수 탄핵되기 전에 환율 오른다. 한덕수 탄핵 때문에 환율 오른다. 라고 해놓고서는 한덕수 탄핵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기사는 또 안 나옵니다. 자, 몇 가지를 그러면 종합을 해볼게요. 지난 한 달 내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던 외환당국이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봉, 분봉, 시간봉 이렇게 봉 얘기를 했는데 이 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외환시장에서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구나 라는 것을 시장 개입을 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그 시간 그런 그래프가 외환당국이 개입했던 걸로 보이는 그래프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환율 폭등한다는 기사는 쏟아져요. 그래 놓고 환율이 마침내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환율이 폭등한다는,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는 기사는 또 안 나와요. 사실상 짜고 치는 스톱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드리려니까 참 버벅대게 되네요. 제가 이쪽 부분은 약간은 문제되다 보니까 나 공부하고 취재하고 했는데 마음먹은 만큼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이 안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기 환율 쪽으로 많이 아시는 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영 맞득치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취재를 한 거였습니다. 확실한 거는 시간 단위로 환율 기사가 쏟아졌다라는 점. 근데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외환시장,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을 안 했다는 점. 그리고 한덕수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환율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는 또
환율 계좌가 뚝 끊겼다라는 점. 의도적이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했던 것은 한덕수 때문이었다. 탄핵 때문이 아니라 한덕수 때문이었다. 왜? 한덕수는 내란 세력이었는데 내란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이 내란 세력이 개과천선한다든지 혹은 이 국회 쪽에 시민 쪽에 협조를 한다는 모습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한덕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냐. 내란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복귀를, 권토 중례를 꿈꾸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 말이에요. 그러나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했던 건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이 수구 적폐들은 한덕수가 탄핵되는 바람에 한덕수 탄핵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불안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최상목이라는 겁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했을 걸로 보이죠. 여기 한 사람을 더 든다면은 한국은행장, 이창용 한국은행장 이런 정도가 공모자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장 혼자서 이런지 못해요. 장관이 할 수 있죠. 재정경제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즉 최상목 경제팀, 현재 우리 겨나라 경제팀이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환율 가지고 한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율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네. 제가 길게 복잡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거죠. 최상목이가 환율 가지고 장난쳤고 장난친 이유는 한덕수를 쉴드 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런 새끼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이 뉴스 전해드리려고